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일단 증시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와중에 이 와중에 악재가 두 개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빠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주뉴스가 뭐가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쪽에서 안 좋은 소식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다른 나라가 참전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끝판왕이 바로 이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드디어 칼을 빼든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안 멈추면은 통제불능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뭔가 액션을 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겁을 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러자 미국은 이란 보고 허튼 짓 하지 말라며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지중해에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런 걸 봤을 때 뭐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긴장감은 충분히 고조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증시는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이 와중에 인버스적 성격인 방산주, 유가 관련주는 또 한 번 더 널뛰겠구나 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아직 내일 장이 열리려면 거의 24시간 가까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좋은 소식이 좀 나오길 바라고, 그리고 중요한 소식은 이겁니다. 에코프로 금요일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이제 거의 반토막 낮게 나오면서 시간에서 한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아마도 월요일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이 정도 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흐름이 매우 중요하겠죠. 에코프로가 마사에서 이제 빠르게 올라오느냐 아니면 다시 더 떨어지느냐, 이 흐름에 따라 코스닥의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악재가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 던져야 됩니까?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기름들 아시다시피 그 악재가 미리부터 반영이 되었다면은 악재 해소, 이러한 얘기로 충분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일단 최근 들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 친구들이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당연히 고평가 논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라도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조정 없이 간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근거도 존재하고 있었죠. 실적 악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최근 연속된 하락으로 인해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57%,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45%로 반토막이 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진짜 쉬지 않고 하락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날 때가 되었다. 고평가 논란이 조금은 삭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악화 리스크, 과연 이게 해결이 되었나? 그래서 저 기릿이 에코프로 BM의 뭐 실적을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기관들의 예상을 한번 봐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BM 크게 작년까지는 성장을 하다가 작년 말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꺾이는 모습, 그 다음에 매출액도 크게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완전 어닝 쇼크가 나면서 이거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예상을 보면은 요렇게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가 에코프로 BM의 뭐 단기간 실적 바닥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리스크는 이겁니다.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그 다음 분기와 그 다음 분기도 당연히 실적 전망이 깎일 수밖에 없긴 한데, 하지만 이번 분기가 만약에 바닥이고 4분기부터는 다시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최소한 주가는 단기간 반등 정도는 나타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대감도 이제 슬슬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혹시나 내일 밑에서 출발하는 거는 당연히 하락 출발하는 건 뭐 100%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거나 혹시나 뭐 양봉으로 끝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당분간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조금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거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다면은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도 다 찾아보실 걸 무조건 추천드린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나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기분이 좋은 상황이고, 다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68,000원에 머무르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또 금요일날 3%나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월요일날 마이너스 3% 넘게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2만 1,000원 이 라인을 지키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 좋겠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 그런데 이 와중에 연기금은 슬금슬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무엇을 사는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환율이랑 유가를 보면 환율은 계속 급등하는 모습, 유가도 다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금요일날 미국은 어땠나? 다우는 보합이었지만 나스닥이 1.2% 하락, S&P 500은 0.5% 하락으로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 CPI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한 스푼 더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시면 최근 들어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친구의 포지션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전 자산인 건지 아니면 위험 자산인 건지 힘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스피는 0.5%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란에게 모든 키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하지만 확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맞겠죠. 미국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다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무섭지만 그런데 우리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 이겨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 리스크는 저기 리스크는 그냥 변수로 냅두고 싶고 다른 건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은 전쟁 불안감이 나타나며 국채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최근 3개월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은 증시가 오히려 반등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당연히 해볼 수 있겠네요. 이번 주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에서는 인버스적 성격인 유가 방산 곡물은 주 초에는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에코프로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하락은 할 텐데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때까지 미국 증시는 위기 때 나타난 거는 슈퍼맨도 아니고 아이언맨도 아니고 다 실적이었죠. 이번 실적 시즌은 어떤 실적이 나올지 일단 이번 주에 테슬라가 출발을 합니다. 테슬라의 실적을 보고 혹시나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겠죠. 구조대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입니다. 연기금 외국인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고 있는 연기금, 최근 들어 맨날 팔고 있는 외국인, 뭘 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삼성전자, LG엔솔, 삼성SDI, LG화학, LG전자, 포스코프챔, SK, SK하이닉스, CS윈드, 롯데케미칼을 매수합니다.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에 조금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기아, 포스코DX, 한미반도체, 한국항공우주, 금양, SK,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LG전자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에코프로비엠, 유한양행, 포스코홀딩스,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프챔, 현대차, 고버스, 호텔신라, 네이버, HL만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전쟁이 나타났죠. 진짜 이건 억까다 억까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민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여기에다가 도전장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방산주, 유가 관련주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꽤나 괜찮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수요일입니다. 삼성전자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3%나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신한경이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혹시나 바닥이 아닐까 이런 예상을 조금 해볼 수 있겠죠. 지속적인 흐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혹시나 전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은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해야겠죠. 목요일입니다.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나간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발 호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금요일입니다. CPI가 나왔는데 소폭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는 조금 나쁩니다. 에코프로 실적이 쇼크가 나왔습니다. 걱정이 조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공습했다라는 이야기에 곡물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미국 기아 EV9 예약 접수 시작. 화요일입니다. 중국 1대1로 정상 포럼을 연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푸틴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립니다. 마침 또 방산 관련주에 또 호재가 나오네요. 수요일입니다.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는데 아마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법률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버스, 자동차, 로봇 등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이라고 하네요. 대구에서 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롬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 별 5개. 금요일입니다. 10월 중국 대출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유럽 종량 화폐도 열리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메모리 테크데이가 열립니다. 차세대 D램 전략 그리고 HBM 개발 경과 등 이런 것들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반도체 관련주 흐름 잘 봐야겠네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렇게 많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골드만삭스, 테슬라, 넷플릭스 등등이 있겠죠. 다 잘 나오길 제발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정말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죠. 오는 주와 그리고 다음 주가 진짜 구조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잊지 마시고요. 상장하는 것도 있으니까 매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러한 일정들 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기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